여러분, 부업하는 거 회사에 걸리기 싫으면 이것만 안 하면 됩니다. 제 지인 중에 이거 했다가 걸려서 회사에서 잘린 경우가 있었는데요.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건데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솔직히 본업도 바쁘고 부업까지 챙기다 보면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업하다가 회사에 걸리는 경우 탑3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부터 일반 직장인까지 케이스별로 정리해드릴 테니까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미리 대비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 FAQ 형식으로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질문별 챕터는 더보기란에 달아둘게요. 아니요, 공무원, 공기업, 교직원분들 외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을은 계약기간 중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다른 영업행위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타 회사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 파트너스 같은 건 처음에 사업자 없어도 3.3% 원천 징수하고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연 매출 4,800만 원이 넘어가면 사업자 등록이 의무입니다. 강의나 상금처럼 일회성 수익은 사업자 등록이 필수는 아닌데요. 연수익이 3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하셨으면 수익이 많든 적든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보통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회사에서도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회사는 여러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얼마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회사가 미친놈처럼 총사업자 등록 내역 사실 증명서 이런 걸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걸릴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이런 회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분들은 먼저 겸직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실제로 겸직 허가 받은 사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위, 기관 단체 임원 및 위원. 2위, 외부 강의. 3위, 유튜브 등 개인 방송과 블로그 활동. 4위, 부동산 임대. 5위, 저작권료 등 기타 수익. 이렇게 공무원분들은 투잡하기가 좀 까다롭다 보니까 제가 아는 공무원분은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서 카페 운영하시더라고요. 아까 겸직 허가에서 1등, 기관 단체 임원 및 위원. 이거 뭐예요? 법인. 핵심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유튜브, 강사처럼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보통 안 걸리고요. 하루하루 일당 받는 단기 일용직 알바도 안 걸립니다. 근데 다른 회사에 정규직 근로자로 4대 보험 가입되면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회사가 2개네 하고 확인하려고 연락이 갈 수도 있거든요. 또 알바를 오래 하거나 많이 하면 4대 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때문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월급이 세전 기준으로 얼마인지를 파악해 보시고요. 만약에 세전 월급이 637만 원을 넘어간다? 그러면 국민연금 때문에 걸릴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통 월급이 이 정도로 많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순이익 기준으로 월 350만 원을 벌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총 합계가 월 637만 원이 넘어가죠? 이러면 국민연금에서 회사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요. 땡땡님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저희가 최대 월소득 637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조정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옵니다. 2번째 경우는 여러분이 원래 회사 월급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1년에 순수익 기준으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요. 너 돈 좀 잘 버네? 건강보험료 좀 더 내줄래?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이건 보통 집으로 오기 때문에 회사는 잘 모르고요. 여러분이 연말정산할 때 건강보험료 추가로 납부한 부분은 제외하고 제출하시면 안전합니다. 해도 됩니다. 부모님한테 건물을 물려받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1년에 순수익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 더 내라고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2천만 원이 부업이나 월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월세, 연금, 기타 소득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차라리 잘 된 걸 수도 있어요. 혹시 회사가 알게 되더라도 2천만 원 넘는 뭔가 다른 소득이 있다라는 것만 알지 이게 내가 쇼핑몰을 해서 번 건지 강의를 해서 번 건지 금수저라서 월세 받는 건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은 부업을 했니 어쩌니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부모님이 세금 때문에 상가 하나 증여해 주셔서 그거로 월세 받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대부분 문제없이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케이스가 정말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직접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봤습니다. 결론은 육아휴직 중에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왕이면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한 달에 순이익이 150만 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은 고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 가입해줘야 하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걸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일단 법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긴 합니다. 법인이 직원을 채용하든 얼마를 벌든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기장료 15만 원, 1년에 한 번씩 조정료 50만 원 같이 유지비가 꽤 나가기 때문에 초반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법인 대표가 월급을 받으면 내가 근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보수 대표로 일하셔야 회사에 안 걸립니다. 법인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이런 단점들도 있다는 거 꼭 참고해 주세요. 제가 지금 회사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 5개, 법인 사업자 2개를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회사에서 이거 가지고 문제 삼은 적이 있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제가 걸렸냐 안 걸렸냐 보다 여러분이 어떨 때 걸리냐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실 제일 많이 걸리는 경우는요. 바로 입소문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골치 아파요. 여러분이 처음에 막 사업자 등록하고 부업하고 그러면 나 좀 열심히 사는 것 같아. 그리고 나름 성과도 좀 있어. 그러면 친한 동료들한테 나 이번에 이런 거 해서 얼마 벌었다? 너도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하고 싶어져요. 제가 아는 분도 회사에서 그냥 몇 명한테 얘기했을 뿐인데 한 달도 안 돼서 회사에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처음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문제는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회사가 안 좋아지면 비용 절감한다고 제일 먼저 인건비부터 줄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제 지인이 바로 타겟이 되더라고요. 누구누구 씨는 굳이 회사 아니어도 먹고 살만 하지 않냐 이러면서 은근히 압박하더래요. 결국 이분은 압박을 못 이겨서 자진 퇴사하게 됐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업을 좀 더 키워보자 하면서 퇴사를 하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진짜 이때 너무너무너무 힘들어 하셨고 지금은 다시 취직해서 회사 다니고 계세요. 여러분 부업하면서 뭐 자랑하고 싶으면 회사에서는 입도 뻥긋하지 마시고 차라리 블로그에 올리세요. 블로그에. 그래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경우 베스트 3를 정리해 볼게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입소문입니다. 두 번째는 4대 보험이에요. 다른데 근로자로 일하거나 아니면 4대 보험 가입해줘야 되는 정규직 채용할 때 이거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월급에 소득이 많아졌을 때 한 달에 637만 원 이상 벌거나 1년에 2천만 원 이상 벌게 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세전 기준이고요. 사업소득은 세후 기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랑 다르게 지금 미리 찾아보고 공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 유튜브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유튜브에서조차 이걸 보고 있냐고. 이거는 놀이동산에서 책 읽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 열정이면 뭘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걸릴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처음 시작은 임대사업부터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제일 빡빡한 공무원도 가능한 게 임대사업이에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임대사업 하는 중인데 한 달에 180에서 200만 원 정도 순수익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임대사업에 관한 영상도 준비 중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